네, 금요일 수면 상한가 특이점 리빙 레전드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조선일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프닝 이야기로 한국 타이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방송 시간 기준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쯤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함께 좀 속보로 나왔습니다. 한온 시스템, 한국 타이어가 한온 시스템의 보유 지분 25%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 12.2%를 합쳐서 총 1조 7,330억 원의 인수를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대체로 한온 시스템의 이 인수, M&A가 엄청나게 오래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그래서 그런지 어떤 또 소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온 시스템이 오늘 장중에서 10%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네. 다음 주에 한온 시스템이 오랜만에 이 매각 이슈가 좀 결정이 됐고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 탄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호재 이슈가 분명히 이거는 예. 좋은 호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의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장에서 그거를 우리는 정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그 시간외 거래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재 4.78% 정도 지금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지금 있었네요. 4.78% 시간 외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매경 TV를 시청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결국 네. 그렇다면 더 오를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 종목의 가격 이치를 제가 월봉으로 보았습니다. 네. 월봉으로 봤더니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엄청난 저점이죠. 만약에 한온 시스템. 2만 원에서 1원이 터졌다. 그러면 제가 당장에 다음 5월 7일 날 거래할 때는 보지 마세요. 일단 네. 매도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그 옛날 고점이 2만 원이었는데 지금 6,490원이면은 완전히 최저점입니다. 최저점이고 그리고 자 일봉에서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대량 거래로 터지면서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오른다면 이제 거기 위에 고동색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한 7,500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하느냐 이 부분은 분들은 상당히 선수의 영역이죠. 보나마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갭 상승해서 그렇죠. 떠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있을 때 이제 그 2시간 단위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는 한번 지켜보다가 오전 11시 이후에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면 30분과 60분 차트상에서 이제 눌림목 차트가 보인다. 그런 경우는 치고 갈 부분이 있겠죠. 그런 아주 상세한 부분은 또 박병주 매니저가 운영하는 MBN 골드 박병주 밴드 네. 거기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근데 셀프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 멘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 이제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저 PBR 관련 기업들을 해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한온 시스템은 매각 이슈도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가져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조선일 매니저님. 그래서 한온 시스템이 이제 이번 M&A 이슈와 함께 기대를 가져도 되는 시작점에 있다고 봐도 되나요? 충분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2014년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M&A 이슈가 또 있었죠. 네. 이게 지금 M&A가 2번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자동차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타이어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또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게 원래 이제 냉난방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히터가 나오든지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는데 그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9조, 1년에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3조 한 2천억, 4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매출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봉상으로도 봐도 월봉상으로 봐도 완전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한올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뭐 월요일 날 쉬니까 화요일 날 공략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올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타이어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을 하면서 명실공히 이제 전기차 쪽에 새로운 핵심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실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한국 타이어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드리려고 많이 수익을 드렸었는데 지금 타이어 쪽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지금 뭐 다른 타이어 회사가 한국 타이어까지 3개 회사가 있는데 전부 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출이 작년 4분기 때도 그렇고 올해 1, 4분기 때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4월 달까지 발표한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이어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타이어 가격이 한 20-30% 더 비쌉니다. 그 정도로 전기차 타이어 가격이 비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전기차라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이제 부과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올 시스템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거의 이쪽 분야에서 이제 한 섹터를 한국 타이어가 이제 장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BMW나 그런 회사들처럼 자동차 회사는 아닙니다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타이어와 그리고 한올 시스템 두 개의 회사가 나란히 다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올 시스템은 바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여실 때 너무 급등해서 날아갈 때는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올 시스템은 일단 올라갈 여력, 업사이드 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제3자 유증을 통해서 1조 7,330억 원의 인수를 한 게 한국 타이어인데 네. 단기적으로 보니까 한국 타이어한테는 일단 주가로는 안 좋은 거죠. 한국 타이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제가 한번 시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정답은 시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한테 물어본다는 말은 한국 타이어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거기에 시장이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빠졌네요. 지금의 화면. 빠졌습니다. 지금의 화면이 정답이다. 지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상 보면 이게 좀 단방에 딱 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뭐 주식을 뭡니까 아직 경력이 한 3개월 이상 뭐 줄이니 이런 분들이 보더라도 모양이 음봉이지 않습니까? 음봉은 이제 그 밑으로 빠지는 매도 힘이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그전에 많이 올랐는데 강력하게 매도 힘이 때리고 있다는 것은 한올 시스템에서 너무나 무리한 이제 현재 그 주가의 위치에서 너무나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반영을 이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때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한올 시스템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타이어의 한올 시스템 인수 이슈를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오프닝 토크 좀 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특이점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의 오늘 준비해준 주제를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이 오늘 한 것은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2025년까지 물량이 모두 솔드아웃, 모두 완판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HBM을 두고 지금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최고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강자는 SK 하이닉스가 맞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행보도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파이에서 혹시 삼성전자가 좀 가져가면 하이닉스에겐 다시 한번 프리미엄이 좀 없어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좀 지지분해진 건가?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그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27년까지 200조를 할 수 있다라고 예. SK 그 하이닉스 경영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가서 먼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최근 SK 하이닉스 사장이 그 이제 그 IR 했던 그 부분을 그림을 화면 보시면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광노정 사장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 IR을 청주 공장에 이제 20조를 들여가지고 청주 공장을 짓는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삼성전자를 겨냥하면서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HBM 관련 그 이제 메모리를 올해도 물론 솔드아웃 했다. 즉 그 완판을 했다 이겁니다. 누구하고 계약했겠어요? 엔비디아하고 계약했겠죠. 그리고 내년치 물량까지도 거의 완판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평균 60%입니다. 이거 정확한 숫자로 본다면 61%가 성장을 한다는 건데 202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24, 25, 26, 27년 약 5년 정도를 60%를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네. 그 합해가지고 몇 프로 성장할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8배 이상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업종 중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업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경영진이 이제 200조의 시가 지금 참고적으로 131조 정도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서 70%가 80%가 더 오른다는 이제 그런 그쵸. 건데,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회사가 그 정도의 실적을 내야만 되는데, 그럼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투자를 청주 공장에다가 2026년 그 이제 상반기 때 양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HBM3E 관련 그 공장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짓고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은 2025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 공장을 지을 때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 그냥 지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사주는 고객사하고 이미 협의가 됐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100조 이상을 그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 공장도 2027년 3분기 때 완공을 해가지고 1펩 펠리미스 공장에서는 이미 제품을 양산한다고 그런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렇다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반도체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이 한미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공정 업체, 하이닉스향 반도체 전공정 업체, 이런 종목도 우리가 봐야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데 증권사 보고서의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요. 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17조 정도를 전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2조를 전망하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 성장 속도가 61% 정도를 5년 동안 전망한다면 아마도 2027년 가면은 영업이익이 30조를 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SK 하이닉스의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자기 자본 부채를 뺀 자기 돈만 가지고 은행에다 저축하지 않고 그거를 국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었을 때 이익률이 얼마냐, 이게 ROE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ROE를 현재 23에서 2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업에서 엄청난 수익성입니다.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HBM3E 같은 경우는 지금 팔리면 거의 마진이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ROE가 23에서 25 정도에 주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년에 22조, 그리고 2027년 가면 30조를 전망한다면 시가총액은 30조에 10배를 줄 수가 있어요. 예. ROE가 25% 되니까. 그렇다면 경영진이 말한 200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게 반도체 소부장. 반드시 5월달 시장이 조금 출렁일 때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를 발굴하면은 매우 좋은 수익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의 첫 번째 특이점, 하이닉스의 HBM 어제 나오는 호재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 시총 200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이닉스는 지금도 콜이라는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병준 매니저님, 네. 200조까지 확실히 목표가 얼마나
2027년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지금 시총이 이제 1263조 정도, 120조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네네. 고점 넘어갔을 때 이제 130조도 이제 넘어갔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도가 지금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125조에서 130조를 이제 넘나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SK 하이닉스 광노동 사장이 이제 IR에서 이틀 전에 말했던 대목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61% 정도 성장을 한다고 놓고 보면은 이제 먼저 주가는 미리 달려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많이 왔겠지만은 이익이 올해는 17조 그리고 이제 2027년 같은 경우는 30조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쵸.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박병준 매니저님 지금 SK 하이닉스와 쫓아가는 삼성전자 네네. 경쟁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온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1조 9,100억을 이번에 반도체 달성해가지고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HBM에서 달성했냐 아니면 기존의 메모리에서 했느냐 의구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HBM 같은 경우도 AMD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으니까 네. 달성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 겨냥해가지고 HBM3E라고요. 그거는 이제 12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8단인데 12단으로 넘어가면은 학습하는 그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6.8%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8단하고 12단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AI의 그 뭡니까 추론하는 속도는 11배 정도가 증가하는 건데 즉 HBM3E를 올해 2분기부터 양산을 해가지고 그 공급사한테 이제 그거를 납품하겠다. 즉 엔비디아를 겨냥한 거죠. 그랬더니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그저께 우리는 완판했다. 네, 2025년까지 완판했는데 좀 이렇게 그 바로 언론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이 자료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앞으로 넘겨다오. 내가 돈을 선수금을 주겠다라는 금액이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 1조 3천억을 돈을 받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계약 부채라는 거예요. 계약 부채. 한번 예. 자료 볼까요? 계약 부채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계약 부채. SK 하이닉스가 받은 계약 부채가 있는데 네. 계약 부채라는 자료를 그 자금을 무려 1조 3천억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물건을 내가 너한테 선수금을 줄 테니까 이 돈만큼 금액만큼 이제 만약에 그거 물건을 그때만큼 안 주면 너가 그만큼 물어내야 돼 하는 거죠. 네. 얼마나 급했으면 돈을 먼저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그 내년까지 솔드아웃은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또 반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 HBM3E를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까지 6배를 판매한다라고 네. 선전 보고를 또 하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거기서 HBM4입니다. 거기는 16단인데 그거는 엄청난 이제 속도하고 또 뭡니까 추론 속도하고 그쵸. 학습 속도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도 내년 2025년부터 우리 서서 양산 준비를 하겠다. 서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부분에서요. 온 디바이스 얘기도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말씀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온 디바이스 넘어가기 전에 네네.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또 이제 금요일 특별한 날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이제 리빙 레전드들과 하고 있기에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이렇게 둘 논다면 박병준 매니저님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산다. 월요일에 지금 산다. 내가 화요일에 산다. 그러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사겠습니다. 오. 그 이유는 뭐냐?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이제 HBM3E도 먼저 2012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예. 삼성전보다 먼저 준비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그거를 시점을 놓쳤고요. 그리고 네. 메이저인 엔비디아한테 그 솔드아웃을 2025년까지 물건을 완판을 했다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자기 자본 대입 이익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ROE. 그게 ROE가 25% 정도 되면은 제조업은 신의 경지입니다. 신의 경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가 보통 그 이제 자기 순이익 대비 주가는
15배만 가더라도 하이닉스 네. 말했던 200조 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 가서는 좋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승부로는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17만 원 밑으로 깨진다. 네. 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7만 원 이하로 하이닉스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상당히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조선희 매니저님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 시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디를 선택할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 HBM에 대한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다 있죠. 네. 우리 박 매니저님이 거기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저 HBM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까지 쇼티지가 이미 닿습니다. 이게 만들기 바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전에 HBM에서 이제 수율이 안 나서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HBM을 만들었다가 이게 효율이 없구나라고 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만약에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셨다면 지금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충분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충분히 SK하이닉스 아직 상방으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난주에 추천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빙 레전드들의 입은 모두 SK 하이닉스로 모아졌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앞서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온디바이스는 사실 삼성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건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네네네.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삼성전자 모두 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네. 자, 온 디바이스 삼성전자 갤럭시 14 장착된 온 디바이스 그림을 먼저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온 디바이스 정체가 도대체 뭔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갤럭시 24에 그 AI가 동시 통역 AI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라는 것은 그냥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그 스마트폰 안에 장착된 AI가 돌아가면서 그렇죠. 데이터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제 LG 냉장고, 싱크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문을 열어다오 그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나는 그 차가운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얼음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요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리고 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현재 HBM3 해가지고 그 엔비디아의 GPU 관련 그것은 생성형 AI, 오픈형 AI라고 하는 게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자료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작동이 돼서 우리한테 자료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점이 있냐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군사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서 그 챗GPT를 하지 말도록 왜 회사의 기밀이 노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내 데이터를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생성형 AI, 오픈형 AI의 단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서 제주반도체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자료 이제 애플의 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이. 그쵸, 애플 그게 실 있죠. 애플의 실입니다. 요것도 요게 뭐냐면 애플폰을 저는 쓰지 않고 있지만 거기다가 명령을 하면 아래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배달앱을 연계달라.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온 디바이스가 발달이 더 되면 그러면은 그 충무로에서 가장 맛이 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 식당 전화번호를 나한테 알려줄 거야. 그럼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식당으로 전화를 해다오. 그럼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벌써 그 정도로, 연세가 되신 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구글 들어가서 전화번호 찾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언제 준비됩니까? 이것이 지금 애플이 드디어 올해
6월 달에 애플만 한 행사가 있어요. 네. 6월 달에 지금 그것이 예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자, 그다음 화면을 보시겠어요. 윈도우 10이라고 있어요. 윈도우 12가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할 때는 보통 가을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6월 달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10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윈도우 10이라는 게 뜨잖아. 이게 컴퓨터 운영 체계예요. 근데 운영 체계 우리 그동안에 마우스를 글자를 쳐서 컴퓨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윈도우 12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켜져라 켜집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는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하와이 유명한 우리 화산을 보여다오. 네. 다 뜨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MPU라고요. 사람 뇌를 닮아서 만든 예. 이렇게 반도체를 해서 MPU. 요거에 되고 그거하고 또 같이 붙어가는 게 DDR5 혹은 고성능 HBM3거든요. HBM3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그렇죠.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본다면 이제 아까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도 300조 넘는 투자하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 만약에 5월 달에 조금 충격으로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쓸어 담아야 되겠죠. 네. 그런 준비를 또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내용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까지 같이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건주 매니저님.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MPU, 네. 뭐 칩셋 미디어 이쪽 관련 뭐 펜리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디자인하우스 섹터 쪽 두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네네네. 어느 쪽이 더 이번에는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연초에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주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5년 후에 뭔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르면 주가들은 나중에 또 비참한 또 하락을 맞이하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좀 올해 상반기 때 올랐는데 저는 그거를 주목하기보다는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은 후공정보다도 반도체 전공정 업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증착이나 세척, 세정 장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스치면 상황을 통해서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해봐서 네네. 전공정까지도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뒷부분에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 애플이 드디어 AI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간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이 좀 넘어가 볼 텐데 바로 조선희 매니저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애플이 이제 AI 리그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애플이 후발주자의 장점을 살려서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애플만의 세계로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애플이 AI로 들어갔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기대할 만한 포인트 확실히 있다고 보세요?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늦진 않았나요? 늦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력을 이제 5년 동안 벌써 좀 이따가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5년 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분야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애플이 왜 AI를 얘기했을까라고 보면 사실 실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중국 내에서 애플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큐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프라이스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거를 매출액에 올리는 데 도움을 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9월에 출시됐던 아이폰 15에서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최소 가격이 $1,2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그 정도로 비쌌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냐? 지금
작년 대비 우리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배, 그러니까 70% 이상 더 성장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9.1% 감소했습니다. 그 뜻은 고도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전략이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쵸. 거기다가 두 번째는 얼마 전이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애플이 굉장히 심혈 기울여서 운행을 했다가 그거를 개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악재 때문에 애플은 지금 첩첩산중에다가 매출이 더 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로 AI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리서치 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리서치를 믿을 만한 그런 숫자를 믿을 만한 데이터를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IDC하고 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카운터 포인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두 개 회사가 애플을 판단할 때 어떤 내용을 했냐? 먼저 IDC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글로벌에서 10% 이상 감소한 걸 보니까 삼성이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 자리에서는 1등을 등극을 했는데 1등 자리를 뺏기는 어렵겠다라는 거를 IDC에서 분석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카운터 포인트라는 그런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웨이가 70% 급증하는 동안에 애플은 중국 내에서 무려 19% 이상 감소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힘을 잃을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또 CEO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쵸.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중화권이라는 거는 중국 빼고 뭐 옆에 대만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마카오, 싱가포르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중화권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매출이 8%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19%라는 얘기는 중국만 지금 한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과대 포장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애플이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하고 있는 수치는 맞는데 근데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부었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애플이 지금 새로운 AI 쪽에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업종군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발굴하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렇게 오늘 간밤에 AI에 대한 출사표를 냈습니다. 작년 한 이제 1, 2월 어떻게 보면 재작년 연말부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챗GPT로 AI가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했지만 애플은 그때까지 AI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거의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AI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만 좀 무성하다가 이제 팀 쿡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AI에 대한 출사표를 낸 건데요. 조선일 매니저님 봤을 때 애플이 이렇게 AI에 좀 늦게 합류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죠. 애플카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았고, 네. 두 번째는 애플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없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먹거리를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은 만약에 애플이 기존에 뭐 이번에 중화권 화웨이라든지 그쪽에서 잘 만드는 스마트폰이 그냥 그래서 애플이 예전과 똑같이 판매량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AI 사업에 안 뛰어들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미 이제 애플은 벌써 한 5년 전부터 AI 준비했습니다. AI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애플을 그렇게 기대하고 원래 이제 애플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을 제치고 1등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 이미 AI 쪽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터트릴 시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애플의 팀쿡 CEO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또는 리서치 기업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굉장히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5년 동안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신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너무 빨리 가면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사업이 너무 또 뒤처지면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한보 열보 앞을 가는 게 아니고 반보만 앞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애플도 그러한 AI를 시작할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어떠한 먹거리가 있고 어떠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애플 팀쿡의 CEO가 아주 키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미 이제 5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AI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늦었지만 다른 기업들과 늦었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그리고 애플의 특성이 좀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신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거의 이제 완성도가 100% 가까운 상황에서 시장에 내놓는 게 또 애플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애플이 어떻게 AI를 개발해 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업계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이 AI 산업에 들어와서 아이폰 16에 AI 칩이 들어가고 AI 기능이 된다면은 뭐 애플이 되냐 삼성이 1위를 하냐 이 차이를 우리가 두기보다는 애플이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쪽 핸드폰 관련해서 섹터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좀 다시 약해졌던 온디바이스 AI 섹터 자체도 강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네. BH가 진짜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였고요. 네네. 뭐 LG이노텍, 더구전자 같은 기존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네. 이쪽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쪽이 애플과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도 강했다라고 하는데 네. 박병주 매니저님 이 세 가지 섹터 내에서는 어디가 가장 유망해 보이세요? 저는 이제 그 애플 관련주들? AI 이제 아이폰 3에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BH 같은 경우는 장 예. 17% 이상 끝났고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이 그동안에 뭐 우리가 그래프 볼까요? 네. 정말 이게 애플도 안 좋았으니까 그 LG LG 이노텍은 뭐 2022년부터 그동안에 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주가가 네. 그 예전에 41만 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LG 이노텍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은 시장에서 봐야 돼. 시장은 바로 가격인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계속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그동안에 이제 그 AI 반도체다, 온 디바이스 반도체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은 4월 달에 우리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이 종목은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의 뜻이 뭐라 했죠? 나 간다. 그 말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나 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분기도 간다. 그 말이죠. 네. 근데 애플이 지금 그 AI 관련 온 디바이스 행사를 그쵸. 6월 달에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포커싱을 두고 이미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일봉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주 예리하죠.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오늘 완전히 대량 거 터뜨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결국은 애플이 6월 달에 하는 AI 온 디바이스 행사를 포커싱을 두고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주가가 시장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시장에서 주가를 보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경제 뉴스를 보거나 그다음에 유튜브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 판단을 흐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를 보면 가고 있구나.
6월 달에 애플이 온 디바이스 행사를 해서 가고 있구나.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하드웨어 관련들이 거래량과 주가를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을 준다면 이런 경우는 또 매수 찬스가 되고 역시 또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서 이런 것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셀프로 이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특히 우리 BH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1년 가까이 누워 있었거든요. 계속 빠졌죠. 와, 근데 이게 오늘 한번 이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주도주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가격 내에서 그림을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이 종목을 분기봉으로 볼게요. 분기봉이라는 것은 그 3개월씩 끊어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보통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주가를 볼 때 분기 단위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분기봉을 보면은 1분기 때 그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앞에 있는 떨어지는 이 부분을 지금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이 더군다나 거래량이 이제 최근 거래량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번 5월 달은 이제 불과 오늘까지 이틀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틀만 했는데 5월 달 이 거래량이 앞에 있는 10개월치 거래량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다면 굉장히 매수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은 탄력에 의해서 여기서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 그러면 BH만 가는 게 아니죠. 애플향 하드웨어 관련 보니까 LG 이노텍도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BH 자회사인 DKT라는 더구전자도 있습니다. 있죠. 더구전자 이런 종목도 같이 보시고 단 이런 종목을 보실 때에 오늘처럼 급등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오전 11시까지 뭐 5월 7일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까지 보고 있다가 분차트에서 눌림목이 주면 그때 이제 그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플 쪽 원래 애플 관련주로 불렸던 뭐 LG, 이노텍, BH, 애플 하드웨어 관련주 쪽으로 박병주 매니저 이야기를 해줬고요. 조선희 매니저님은 하드웨어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AI 소프트웨어 어디가 좀 부각받으실 거라 보세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또. 예,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음성 서비스, 음성 인식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챗봇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래전부터 이제 AI를 생성형 AI를 지금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온 디바이스 칩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이제 AI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AI 폰을 쓰고 있는데 AI 폰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 가 있든지 통신이 안 되든지 해서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AI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쪽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든지 AI를 가지고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음성 인식 가능하고 그쵸, 그리고 중요하죠. 챗봇이 사람이 이제 쳐가지고 여러분 코딩하는 게 또는 사람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챗봇이 검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이패드나 기본적으로 이제 팀쿡이 얘기했던 것도 애플 워치에서 사용될 AI를 생각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취향에 맞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전부터 이 브리지텍의 소프트웨어를 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인식과 챗봇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배당도 꾸준히 주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브리지텍은 너무 시총이 작지 않나요? 시총은 작은데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아직 곽강받지 않고 있는 쪽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브리지텍입니다. 그럼 같은 그 음성인식 기준으로 봤을 때 셀바스 AI랑도 비교를 해서는 어떨까요? 이쪽은 사실 셀바스 AI가 제일 좀 시총도 좀 든든하기도 하고
뭔가 브리지텍이 시총이 좀 작아서 그런지 그렇죠. 뭔가 어딘가 불안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바스 A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쵸. 얼마 전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하여튼 급등을 하고 난데 급락했기 때문에 셀바스 AI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오늘 탄력도를 보면은 셀바스 AI보다 브리지텍이 급등했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네. 잠깐 보겠습니다. 브리지텍이 두 개 종목을 지금 제가 꺼내놨었는데 브리지텍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500원까지 바닥을 잡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3월 달까지 이에 대한 이슈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16,000까지 올라갔었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하죠. 천억이 네. 좀 안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셀바스 A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납니다만 거대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애플에 전략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매출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종목이 더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AI치 소프트웨어 쪽에서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우리 박 매니저님이 소프트웨어로 먹을 거를 그죠? 음식점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배밀에서 그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배밀 자체 내에서 이제 컨셉을 해가지고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보통 보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책 같은 경우 어떤 네. 책을 많이 읽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이 이제 추천되지 않습니까? 레코멘데이션 되는데 그런 것처럼 배밀에서도 들어가서 많이 봤거나 많이 구독을 아니 많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신청을 했던 많이 이제 사 먹었던 그런 음식 관련된 것들을 그쵸. 추천해 줍니다. 종목은 그래서 어떤? 네, 그래서 이제 네. 관련된 종목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레퍼런스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많이 썼냐를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레코멘데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오픈 AI 같은 경우는 GPT를 갖고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혁신해서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애플의 팀 쿡이 얘기를 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통신, 인터넷,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바이오 유통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관련이 돼 있고 네이버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애플에서는 딱히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관련해서 OS를 연동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구독 서비스처럼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지텍과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인데, 근데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가총액도 그렇고, 종목 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매출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잘 아시겠습니다. 적자가 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만 가져주시고 근데 기술력은 플루토 상당히 괜찮지 그렇죠. 않나요? 예. 기술력은 플리토가 이제 AI 통역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넘버 원투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특히나 삼성전자 온디바이스의 이 플리토 기능 AI 수혜주로 엮이면서 작년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24에 들어가는 이 그쵸. 통역 기술을 음성 바로 인식들. 플리토가 지금 갖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기술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매출이 안 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는 이제 한 2% 전체 매출의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2% 외에는 예. 너무 많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희 매니저가 오늘 준비했던 애플의 AI 참전 소식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박병주 매니저는 오늘 갑자기 핫해진 이 애플 하드웨어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자. 조선희 매니저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조선희 매니저 브리지텍,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순으로 탑픽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니까 두 종목씩 2배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볼 수 있는 특포대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